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역량 증진을 위한 초등체육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역량하면 총론에서 말하는 핵심 역량이 있고요. 또 체육과에서 말하는 교과 역량이 있습니다. 총론에서 말하는 핵심 역량은 자지창 심의공이라고 외울 수 있겠죠. 자, 자기관리, 지, 지식정보 처리, 창, 창의적 사고, 심, 심미적 감성, 의, 의사소통, 공, 공동체 역량까지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과 역량으로는 건강관리, 신체 수련, 경기 수행, 신체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론의 핵심 역량이 있고 또 교과에 교과 역량이 있는데 교과 역량을 추구하면 핵심 역량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역량 증진을 위한 초등체육 수업을 위해서 단위 수업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체육이 신체 활동을 매개로 하는 유일한 교과라는 사실,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체육은 행복을 위해서 차근차근 배워가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 수행, 심성, 성찰 전문성이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길러져 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업을 할 때는 낭만체육인지, 기초체육인지, 융합체육인지, 문화체육인지, 전인체육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신경 쓰면서 또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수업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전체 수업은 주먹구구식 아니면 하루살이식 수업이 아니라 한 해살이로 잘 짜여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3월부터 2월까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지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야겠죠. 그 안에서 역량 증진을 위한 체육 수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량을 추구하되 건강 영역에서만 할 건지 아니면 다른 영역에서 할 건지 또는 건강과 안전을 합칠 것인지 영역을 넘나들어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간 계획표를 학급에 또는 체육교과를 할 경우 체육교과 선생님들 그 교실 앞쪽에 게시를 하면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수업을 한차시의 수업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어야 되는지 그걸 알아보고 나서 그 다음에 핵심 역량 증진을 위한 체육 수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은 도입, 전개, 정리로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도입 단계에서는 우선 첫 번째로 건강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학생들이 그 차시에서 하는 신체 활동이 있을 텐데 그걸 하기에 조금 부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걸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그 학생들은 일정한 장소를 지정을 해주고 거기서 눈으로 보면서 참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학생들에게도 과제를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럴 때는 인문적 체육의 아이디어를 가미해서 친구들이 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보거나 또는 친구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과 느낌을 글로 남기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수업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물론 신체 활동은 할 수 없지만요, 그렇게 조치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동기유발인데요. 사실 오늘 수업에서 무엇을 할지를 알고 온 학생들은 상당히 동기가 많이 유발된 상태일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관련하여 동기유발을 해주면 좋은데요. 예를 들면 뭐 멀리뛰기 수업을 할 때 선생님이 어렸을 때 다리로 건너지 않고 조금 위험하지만 계곡 사이를, 물론 깊지 않았지만 계곡 사이를 넘다 보니까 점점 좁은 데서 넘다가 점점 먼 거리를 뛰게 되었다. 계속해서 연습하면은 멀리뛰기 기록이 향상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학습 문제는 올바른 동작으로 멀리뛰기를 할 수 있다라든가, 더 멀리 뛸 수 있다라든가, 멀리뛰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라든가, 멀리뛰기의 구분 동작을 알 수 있다라든가, 이런 목표 아래 학습 문제의 경우는 뭐뭐 해보자, 이런 식으로 서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뛰기에 대한 구분 동작을 알고 멀리 뛸 수 있으며 멀리뛰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자, 이런 식으로 지식, 기능, 태도적인 측면을 좀 아우르는 학습 문제를 제시해 주면 좋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구체적인 활동을 안내해야 됩니다. 이때 이런 동기유발부터 활동 안내까지 이 시간들이 조금 운동장에서 설명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똑 떼서 사전에 조금 안내를 한다든가 영상을 보여주게 한다든가 하고 나오면 훨씬 더 이 도입 시간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가 이제 전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준비 운동을 이때 하는 것입니다. 준비 운동은 워밍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체온을 높여주고 땀도 송골송골 맺힐 수 있는 정도로 해주면 좋겠고요. 그 차시와 관련된 그 신체 부위를 좀 풀어주면 더 좋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 운동을 하고 나서 주활동에 들어갑니다. 주활동에서는 신체 활동 중심의 활동을 많이 해주는데요. 문제는 무조건 신체 활동만 한다고 좋은 수업은 아닙니다. 신체 활동을 기반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활동할 때 경쟁이 너무 심해져서 서로 비난하고 싸운다면 즉시 중단을 해서 거기서 이제 교육을 할 수 있는 장면인 거죠. 그리고 우리들의 활동, 자신들의 모습을, 행동을 반성하는 그런 교육 시간을 갖고 다시 활동으로 돌아와야겠죠. 그 다음은 이제 정리 운동인데요. 현장에 있다 보면
종치면서 끝나는 수업들이 많았습니다. 종치면서 그냥 신철님이 흐지부지 끝나는 수업. 그게 아니라 종치기 2, 3분 전에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했던 거는 동그랗게 원을 그리는 전체 원형 대형인 거죠. 그 원형 대형에서 이렇게 정리 운동을 하면서 이제 정리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뭐 앉아서 하거나 일어나서 하거나, 보통 저는 일어나서 했었는데 오늘 수업에서 배느실이라고 하죠. 배느실. 배운 점, 느낀 점, 앞으로 실천할 점, 배느실. 그 중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건데, 돌아가면서 시계 반대 방향, 운동장 뛰는 방향이죠. 그 방향으로 한 명씩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요. 이때 다음 시간에 무엇을 할지를 예고를 해주면 학생들이 다시 동기유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입, 전개, 정리를 잘 구분해서 수업을 운영해야 될 것입니다. 이때 대형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운동장 수업이 어려운 이유는 교실처럼 책상이 있어야 되는데 책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책상이 있으면 거기 있으면 되는데 자기 자리를 못 찾기 때문에, 그래서 대형을 알려주면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선생님을 기준으로.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기 자리가 파악이 되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우왕좌왕 안 하고 자기 자리에 있는 거고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자리에 누군가가 없으면 누가 안 왔다를 금방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모여 대형인데 방기, 소리, 순으로 섭니다. 방향이, 기록이, 소중이, 리듬이, 이런 순입니다. 그리고 모듬 자리가 있습니다. 선생님을 기준으로 앞쪽에 1, 3, 5, 뒤쪽에 2, 4, 6 이렇게 배치가 되고요. 그러면 1모듬의 방향이는 이쪽이구나, 3모듬의 방향이는 이쪽이구나,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그 다음 다 모여 대형은 삑삑삑 하면 다 모여 하면서 이제 선생님 앞으로 모이는데, 이때도 한 가지를 가미하면 재미있게 하더라고요. 다 모여 하면서 1, 3, 5 모두의 방향이 많습니다. 방, 그 다음은 기록이, 기, 그 다음에 소중이, 소, 그 다음에 리듬이, 리, 한 다음에 뒤에서 2, 4, 6이 이렇게 1, 3, 5, 4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때 학생들이 와 하면서 들어오기도 하고, 또 방귀 소리가 방귀 소리를 좀 연상하기 때문에 뿡 하면서 들어오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선생님 안에 이렇게 오는 거죠. 이때 이제 설명을 하고요. 넓혀 대형은 체조를 하거나 준비 운동하거나 정리 운동할 때 하는 대형인데요. 삑삑 하면은 넓혀 하면서 준비 운동 대형으로 이렇게 쫙 퍼지거나, 아니면 정리 운동 대형이 원형 대형으로 이렇게 퍼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요. 정리 및 반성을 할 때 모든끼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삑삑삑삑 하면은 모든 미팅 하면서 원형으로, 작은 원형인 거죠. 모든별로 그렇게 앉는 여러 가지 대형 중에 이 정도만 사용해도 수업이 아주 잘 능수능란하게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좀 더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선생님을 기준으로 1, 3, 5, 2, 4, 6 요 순이고요. 1모듬과 3모듬, 3모듬과 5모듬은 서로 이 간격이 반팔 정도면 되겠습니다. 반팔 정도 간격으로 이렇게 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홀수 모듬이 앞쪽, 짝수 모듬이 뒤쪽입니다. 그래서 이 모여 대형은 호루라기로 삑삑 하면 학생들이 모여 하면서 이렇게 모입니다. 그래서 3월에 이러한 대형의 중요성을 학생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너희들이 대형을 잘 갖춰야 빨리 선생님이 너희들을 모으고, 그리고 선생님이 설명을 해야
수업, 주활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것들을 잘 지켜줘야 실제 체육 수업이 늘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체육을 좋아하는 친구들 목소리 더 크죠. 그 친구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이거를 잘 지킵니다. 그래서 몇 번 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삑삑 하면 모여 하면서 이런 모여 대형을 갖추게 됩니다. 이때 선생님이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은 다 모여 대형입니다. 삑삑삑 하면 다 모여 하면서 이때 방, 기, 소, 리 1, 3, 5등이 앉으면 2, 4, 6, 5등이 와 하면서 이렇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모든 미팅 대형이죠. 삑삑삑삑 하면 모든 미팅 하면서 동그랗게 앉으면 되겠습니다. 네, 이 신호 규정을 제가 조금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동그라미, 흰색 동그라미는 긴 소리, 검정색 동그라미는 짧은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삑삑 하면 모여, 삑삑삑 다 모여, 삑삑삑삑 하면 모든 미팅, 삑삑 하면 넓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 대형은 처음 만날 때 모든 별로 정해진 위치에 서는 거고요. 다 모여 대형은 설명 대형인데 설명을 듣기 좋도록 선생님 앞으로 모이는 겁니다. 모든 미팅은 토의 토론, 그리고 모든 별로 원을 그리며 앉는 거고요. 넓혀 대형은 준비 운동 또는 정리 운동 대형인데 개인별로 좀 공간을 넓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운동장 수업을 하면 보통 이제 구령대 앞쪽에 딱 서면 보통 학교의 교실들이 남향이죠. 그러면 구령대에 있으면 남쪽에 있는 해를 선생님이 바라보게 되죠. 그러면 학생들은 눈부심 없이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선캡이라든가 선크림을 잘 바르고 수업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이션식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배치했을 때는 교사가 여기 위치하고 학생들을 불러야죠. 그래야지 이쪽에 있는 활동은 뭐고 이쪽에 있는 활동을 뭐고 자 뒤로 돌아보세요. 뒤에 있는 활동은 뭐고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돌아다니면서 피드백할 때도 여기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다니면서 학생들한테 조치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뭐 방향과 상관없이 바로 가서 조치를 해야 되겠죠. 체육 수업 시간에 임할 때 또 선생님의 복장도 되게 중요한데요. 긴 머리일 경우에 좀 묶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뭐 귀걸이나 이런 것들 하면 또 손가락에 걸려서 다칠 수가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위험한 귀걸이는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운동화, 호루라기. 아까 말했다시피 태양을 보고 선생님이 서기 때문에 선크림, 선캡 이것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체육 수업을 운영을 하면 될 텐데요. 핵심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체육 수업 과연 어떻게 하면 될지 제가 먼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수업의 재구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핵심 역량은 앞서도 말했다시피 자지창 심의공, 그래서 자기관리, 지식정보 처리,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의사소통, 공동체 역량입니다. 그렇다면 교과 역량과 핵심 역량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보시면 교과 역량을 추구하면 핵심 역량을 지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관리 능력을 보면 자기관리 역량과 지식정보 처리 역량과 조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건강을 잘 관리하려면 그것이 바로 자기관리랑 연결이 되죠. 그리고 건강을 잘 관리하려면 다양한 건강 관련한 지식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관이 되는데 하나의 좀 에피소드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장에 있을 때 족구부 지도를 많이 했었는데요.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서울시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에 우승을 했고 결국에는 전국 대회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주 대학교로 이제 갔는데요. 이때 학생들한테 숙소에 도착해서 내일 시합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조금만 이야기하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바로 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도 이제 다른 숙소 바로 옆에 방에서 이제 잘 잤죠. 그럼 아침에 분명히 7시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7시에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순간 무슨 일이 생겼었나 하면서 깜짝 놀랐었는데요. 정말 한 10분? 그 정도 계속 눌렀던 것 같습니다. 그때서야 눈을 비비고 학생이 나오는데 다 그냥 자고 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밤새 라면 먹고 놀고 TV 보고 하면서 놀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경기에 어떻겠습니까? 또 배도 부르고 하니까 아침밥도 대충 먹죠. 그리고 이제 경기에 막상 임하니까 막 다리가 떨리고 긴장하고 컨디션도 안 좋고 하니까 네, 계속 패배만 하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자기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다행히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5학년 학생들이 있었는데 6학년이 되어서 또다시 족구부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에 참여했고 결국엔 서울시 우승을 하면서 전국대회까지 진출하게 되었는데 이때 작년에 경험했던 그 6학년 학생들이 또 5학년 친구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날 잠도 잘 안 자고 라면 먹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경기에서 제 컨디션을 발휘할 수 없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막 챙겨서 잘 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 다음날 첫 승도 거두고요. 그리고 매치 포인트까지 불렀습니다. 이거 1점만 내면 이제 예선을 통과해서 본선으로 올라가고 또 1박을 하면서 일요일까지 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는데 상대에서 저희가 이제 아마추어 이제 족구부다 보니까 상대가 공격을 하다가 우리가 계속 상대편 실수로 점수를 쌓았었는데 공격을 안 하고 상대도 수비를 하더라고요. 공격이 좀 어려웠었는데 상대가 그걸 간파하고 수비로 나오면서 되게 많은 점수 차로 이기고 있었는데 점점 따라잡혀서 듀스까지 가고 결국에 역전을 당하면서 또 아쉬움을 뒤로 하고 서울로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제 건강관리 능력은 진짜 핵심 역량에 자기관리 역량과 정말 밀접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학생들한테 해주면서 이런 에피소드를 전하곤 했었습니다. 그 다음 신체 수련,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신체 표현 능력은 의사소통, 서로 소통하면서 만들어가야 됩니다. 공동체 역량, 팀을 이루어서 많이 하죠. 창의적 사고, 정말 밀접하죠. 창의적으로 생각해서 만들어야 되고요. 심미적 감성, 음악적 요소, 미술적 요소가 여기 다 담겨 있죠. 그 다음은 경기 수행 능력을 보면 지식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움직임, 전략, 의사소통, 같은 팀끼리 계속해서 아이 컨택부터 해서 의사소통을 해야 되겠죠. 공동체 역량, 팀을 이루어서 경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체육 교과 교육을 통해 학습되기를 기대하는 보편적인
이런 능력, 이거를 이제 교과 역량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총론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역량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과 역량 측면에서 건강관리, 그리고 건강관리가 자지창 심의공 중에 어디를 지향하는지 그때그때 차시별 수업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봤고요. 그래서 6가지 총론의 역량을 추구하는 그런 수업을 계획을 해보았습니다. 총 10차시에 걸쳐서 이루어졌고요. 1차시부터 10차시까지 어떤 식으로 교수학습을 하고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 것인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수업에 들어간 거죠. 평가는 과정중심 평가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활동, 학생들의 결과물이라든가 참여하는 과정에서 피드백을 주고 계속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평가를 지향해야 될 것입니다. 과정중심 평가와 결과중심 평가의 큰 차이점은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하면 학생들끼리 하라고 이제 맡겨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냥 시험만 보는 거, 이런 거는 결과중심 평가죠. 그림을 그려라 해놓고 그림 작품 가지고 그냥 평가만 하는 거죠. 농구 뭐 연습회를 하고 자유투 몇 개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그냥 결과만 평가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선생님이 들어가서 학생들이 성취할 수 있도록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피드백을 주면서 평가 결과를 돌려주는 그런 평가를 해야 될 것입니다.